예, 조국 전 장관 오늘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 손을 귀에 대는 저 사진으로 본인의 스타 일명 프로필 사진을 바꿨는데 경청하겠다는 그런 의미겠죠. 조국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최고위원들까지 오늘 혁신당의 지도부가 전원 사퇴했습니다.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혁신당은 신생정당입니다. 당은 미흡했습니다. 모두 제 불찰입니다.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납니다. 저는 오늘 사무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조국 원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습니다. 조국 원장의 겨눈 화살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밝히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입장문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 쏠린 관심을 좀 돌리기 위해서 사퇴를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성추행 부의장 나오셨어요? 네. 자, 성비 파문이 확산되자 당대표 권한대행 사퇴, 최고위원들 다 사퇴, 사무총장 사퇴, 사무부총장 그만두겠다, 수석대변인 직무정지 요청 싹 다 지금 물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대표가 돌아옵니까? 비대위원장으로? 글쎄요. 원래 만약에 이렇게 전원 사퇴를 하지 않았다면은 조국 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지도부 체제로 아마 넘어가는 수순을 밟았을 텐데. 어차피 전당대회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근데 뭐 의외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이 총대를 메고 정면 돌파하겠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지금 문제를 바로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 사태에서도 지금 다 드러났지만 조국 전 대표가 뭐 비당원이든 당직을 맡고 있지 않든 결국 조국 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가 만든 당이고 조국 전 대표를 간판으로 하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인적 쇄신,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일괄 사퇴한다고 해서 이번에 드러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이런 문제에 왜 시스템적으로, 왜 구조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는가. 그거를 대처하고 그거를 바로잡아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대부분이 아마 전당대회를 통해서 조국 전 대표가 복귀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조금 수순이 바뀔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전면 복귀를 하든 아니면 이것 때문에 조금 뒤에서 다시 다른 역할을 하든 결국 조국 혁신당의 이런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 그리고 저는 조국 전 대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복귀하신 이후에 사면복권의 이후에도 민주당에서도 일부 목소리가 계속 나왔던 건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사면복권 해준 사람의 마음도 분명 헤아리기 위해선 이렇게 광폭 행보를 가는 게 적절한가라는 비판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천천히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국 현재는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조 원장이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는 옥중에 있었다. 당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었던 처지였다. 일단 참 죄송하고 저라도 조금 빨리 만나서 소통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 뭐 이름 자체가 조국혁신당인데 본인이 당직이 아니었더라도 감옥에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보고는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비판 여론이 많았었죠. 자, 그런데요, 최성훈 평론가. 네. 참 조국 원장은 SNS에 글을 많이 올리는 네. 걸로 유명하고 오늘 또 바꾼 거예요. 네. 자, 저거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 된장찌개에서 저 사진, 귀되는 사진 바꾼다고 본질이 달라집니까? 저는 또 위기 돌파, 그러니까 위기를 한번 피해보겠다는 또 하나의 저는 그 일종의 그 이미지 꼼수로 생각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안이 발생한 게 12월 달입니다. 조국 원장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온 날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계엄이 이루어져가지고 전국이 초비상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탄핵의 쇠빙선이라고 얘기했던 조국 혁신당 당직자들이 노래방에 모여서 술을 마십니까? 그 태도부터 지적을 했어야 돼요. 예. 근데 그때 뭐 물론 이제 그건 나중에 지나서 밝혀졌지만 그래서 본인이 나왔는데 자, 본인이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디를 갔습니까? 그때 자신의 사면을 요구해줬던 조계종 총무원장의 감사 인상을 드리러 선물 갖고 왔어요. 그 자신의 사면을 건의해준 그 사안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게 급합니까? 아니면은 이 사태에 대해서 전 대표로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해결 방안은 뭐라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급합니까? 근데 지금 뭐라 합니까? 참 죄송하고 저라도 조금 더 빨리 만나서 소통했으면 어땠을까?
이중적이죠. 저는 한마디로 조 원장은 아주 그 정의와 선택이라는 게 다 이중적이고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지금 다시 한번 SNS 글을 바꾸고 그림을 바꾼다고 해서 과연 이게 조 원장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을 문제인가? 저는 사실 그렇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더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답이 없었다. 결국은 내가 뭐 빨리 처리할 것 같으면 좋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지금 와서 어떤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아까 조금 전에 된장찌개 얘기해 주셨는데 저 그래픽 5번을 보여주시면요. 출소 당일날이었죠. 7월 18일이었습니다. 가족 식사 사진을 올리면서 된장찌개 사진을 올려서 이게 가족들과 오붓한 저녁 식사인 줄 알았더니 결국 비싼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나중에 올렸던 된장죽. 그래서 서민 코스프레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출소 다음 날 폐문 독서물 하면서 또 자기 책 얘기 또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런 등등의 SNS 글 때문에 사진 때문에 엄청나게 논란이 있겠죠. 그래서 SNS 올릴 시간이 있어도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할 시간은 과연 없었던 것이냐라는 또 야당의 비판이 나왔거든요. 자, 김진욱 전 대변인.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은 몰랐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보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무책임한 거다. 뭐 이런 등등의 SNS 글을 많이 남겼잖아요. 그래서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조국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을 정도잖아요. 그게 계속 유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대표, 지금 조국 원장께서 조적조라는 이제 비판을 받아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아마 뭐 황현선 그 사무총장이신가요? 본인의 사퇴를 통해서 조국 전 대표에게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까지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키는데 조국 전 대표의 책임은 없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조국 전 대표가 갖는 조국 혁신당에서의 위상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자 측에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대했던 그 기대감, 그런 것들이 상실감으로 바뀌면서 오늘의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결국은 이 문제 하나를 적시에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조국 혁신당의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고 무너지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 어떤 상황이 생기는 것은 큰 사건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작은 사건 하나가 이렇게 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 대해서 조국 원장께서 너무나 무신경하거나 또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 당분간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혁신당이 가장 아파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역시 오늘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영광스러운 교육연수원장직에 지명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교육연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는 우리 당대표님의 생각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비가 어떻든 그거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당선이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남 얘기 다 주워 듣고서 지금 떠드는 거예요 또.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개돼지의 생각이지. 그 조국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찍고받고 싸우는데 아이고. 정광재 대표님. 저 2차 가해 논란. 사실 과거에도 여러 발언들이 문제가 돼서 당원권 정지를 6개월 받기도 하고 자격 정지 뭐 이런 등등의 제재를 받았던 최강욱 이제 전 원장이 됐습니다만 다시 공직에 임명한 게 정청래 민주당 대표잖아요. 잘된 인사라고 평가하기도 했고. 자, 결국은 저렇게 사퇴까지 하게 됐네요. 8월 22일 날 지명이 됐으니까 불과 보름밖에는 이 민주교육연수원장 자리를 유지하지 못한 거죠. 저는 진보 좌파 진영이 이런 성비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보였던 가장 큰 문제는 선택적 정의와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강욱 전 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적 정의와 위선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그게 진실인 것처럼 그거 믿고 싶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대 진영에서 있는 사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지금 최 전 원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조국 혁신당에서 강미정 전 대변인이 어떤 성피해를 당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 그 상황을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저 조국 전 대표 또는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그 응원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냈다가 설화를 입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문화가 저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근본 원인은 이른바 진보 좌파 진영이 갖고 있는 성 관련 사안에 대한 위선, 가식, 이게 종합판이라고 봐야겠죠. 예, 성인지 감수성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대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 그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결국 조국 혁신당의 지도부가 다 물러나는 일까지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